안녕하세요. JY 월드리뷰입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좋은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2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 표현들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특히 패션 그리고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Let's go! 프랑스어로는 오니바. 첫 번째로 패션 관련 프랑스어 표현들에 대해서 보면 판탈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판탈롱. 그리고 뜻은 바지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팬츠라고 하죠. 판탈롱 단어를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저 판탈롱 좀 가져와라 하시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린 거와 같이 되게 많은 프랑스 표현들이 우선 일본에서 건너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판탈롱 역시 일제치약 시대를 거치신 분들이 쓰시는 걸로 봐서 일본식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판탈롱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 명사입니다. 반면 팬츠는, 영어 팬츠는 복수형인데요. 예를 들면 The pants are blue. 불어로 하면 Le pantalon est bleu. 이렇게 판탈롱이 단수명사여서 단수형 관사인 르를 붙여서 Le pantalon입니다. 영어 단어와 프랑스어 단어가 복수, 단수, 좀 다른 점이 흥미롭네요. 다음은 꼼데 갸송. 패션 브랜드이죠. 이 불어 발음으로는 꼼데 갸송인데요. 뜻은 소년들처럼입니다. 일본 디자이너가 설립한 일본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특별한 뜻은 없고 그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프랑스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따와서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꼼데기 악송과 콜라보한 캔버스화가 생각나는데요. 그 하트, 빨간색 하트 모양 이렇게 모양으로 캔버스화에 이렇게 딱 프린트되어 있던 그 캔버스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꼼데기 악송하고 캔버스랑 콜라보한 그 운동화였네요. 그리고 시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크는 원래 멋진, 스타일리쉬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이 지나갈 때 쟤 좀 시크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뉘앙스가 약간 차갑고 도도한 분위기가 있을 때 시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티크입니다. 부티크, 상점, 숍이라는 뜻인데 보통 좀 비싼 옷이나 선물을 파는 가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영국 런던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또 우리가 부티크 호텔이라고 말한다면 규모는 작지만 독특한 건물 디자인과 혹은 인테리어 그리고 대형 호텔들과 차별화를 둔 그런 호텔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부티크 호텔은 프랜차이즈 호텔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Elle, 영어로는 she 혹은 her, 그녀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Elle, 이 Elle는 잡지 이름으로 유명한데요. 프랑스 여성 잡지인데 Elle 코리아, Elle 재팬 등 여러 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여성 잡지입니다. 그리고 앙상블이라는 프랑스어 단어가 있는데 뜻은 함께라는 뜻으로 확장된 의미로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어 발음은 앙상블입니다. 만약에 음악에서 앙상블이라고 한다면 2인 이상이 하는 노래나 연주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연주를 평가할 때 앙상블이 좋다,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또 패션 쪽에서는 앙상블은 2개 이상의 아이템들을 결합해서 조화롭게 디자인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켓과 스커트 혹은 코트와 드레스와 같은 것을 앙상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레강스. 엘레강스 뜻은 우아함, 세련됨 이런 뜻인데요. 보통 스타일리시한 여성을 보면 저분 엘레강스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의미는 분위기 있고 우아하다 이런 표현으로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고요. 샤크망. 영어로는 charming이고 뜻은 매력적인 혹은 사랑스러운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발음은 샤크망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샤르망 이불 세트가 있고 샤르망 옷 브랜드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담, 부인, 미시스, 부인이라는 뜻이 있고 보통 결혼한 여자를 칭할 때 마담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마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직역하면 my lady라는 뜻인데요. 마담 단어는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반면 마드모아젤 이거는 영어로 미스.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서 마담은 여성에게 공식 서한을 쓰거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여성 손님을 부를 때 쓰는 정중한 표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마담이라고 하면 뜻이 왜곡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방이나 술집 여주인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거는 뜻이 왜곡된 것 같아요. 실루엣, 윤곽 혹은 그림자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H가 묵음이에요. 프랑스에서 보통 H는 묵음으로 발음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실후에트가 아닌 실루에트라고 발음합니다. 패션에서 실루엣은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그런 쉐이프를 말한다고 하고요. 다음 단어로는 살롱, 거실, 리빙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가 설치해 보니까 상류사회의 부인들이 열었던 사교 모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 원래 살롱의 유래는 17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의 귀족과 예술가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미용실을 살롱이라고 하기도 하죠. 프레타포르테, 기성복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세 개의 단어가 조합된 하나의 단어인데 직역하면 ready to wear, 그러니까 사서 바로 입을 수 있는 기성복을 뜻합니다. 요즘에 쓰이기로는 명품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기성복 라인을 프레타포르테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프레타포르테입니다. 이 단어랑 같이 얘기하자고 하면 오뜨쿠띠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오뜨쿠띠르는 뭘까요? 직역하면 고급 맞춤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couture가 맞춤복이라는 뜻이고 haut는 높은, 고급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뜨쿠르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만든 그런 세상에 하나뿐인 고급 맞춤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가끔 패션쇼를 이렇게 보다 보면 등장하는 그런 아주 난해한 디자인의 옷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패션쇼용이라는 거겠죠? 뿌띠쿠숑, 새끼 돼지, 아기 돼지라는 뜻입니다. 뿌띠, 이거는 작은 이라는 뜻이고 꾸숑은 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띠쿠숑, 아기 용품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패션이나 음식 브랜드 외에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모나미는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볼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서 아미라는 거는 친구라는 뜻이고 남성형 단수 명사여서 앞에 몽이라는 남성형 단수 소유 부사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my friend, 내 친구라고 하면 프랑스어로 모나미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바캉스입니다. 우리가 뭐 휴가를 갈 때, 바캉스는 어디로 가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원래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vacance라고 하고, 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vacation이겠죠? 이 프랑스어 vacance는 항상 복수 명사로 표현되는데요. 만약에 vacances 이렇게 단수를 쓰게 되면 다른 뜻이 되는데 이때는 vacancy, 그러니까 공석, 빈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아주 다른 뜻이 되네요. 복수 단수. 파라솔, 양산, 파라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해변에 놀러 갈 때 파라솔들이 있죠. 이 파라솔, 불어로 파가솔인데 영어로는 패러솔이라고 발음은 좀 다르지만 같은 스펠링으로 쓰이네요. 재밌는 건 파가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파하 플러스 솔라라는 거의 합성어인데 파하는 막다 그리고 솔라는 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하솔 태양을 막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산, 파라솔 우리가 해변에서 쓰는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파라솔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다른 예로는 파라플루이라는 우산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하 이게 막아준다는 뜻이고 플루이 이게 비라는 거죠. rain, 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하 플러스 플루이의 합성어인데, 파하플루이가 우산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다음은 멜랑콜리, 우울함,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검은색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멜랑과 담즙을 의미하는 꼴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흑담즙이 과도하게 나오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기분을 얘기할 때 멜랑콜리하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조금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뜻과는. 쿠테타, 직역하면 나라, 에따, 나라의 타격, 쿱인데요. 뜻은 무력으로 정권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쿠데타는 혁명과 다른 의미인데요. 혁명은 일반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만 쿠데타는 민중의 지지와 그 지지에서 비롯되는 정당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 역시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encore, 뜻은 한 번 더 라는 뜻인데 우리가 공연 같은 데에서 무대가 끝났는데 그 청중들이 그 배우의 공연이나 연주를 다시 재청하는 것을 뜻할 때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앙코르 혹은 앵콜로 말하죠. 원래 발음은 encore. 빠삐용 뜻은 나비라는 뜻인데요. 저는 고전 영화 빠피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이 영화는 프랑스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가슴에 나비 문신이 있어서 별명이 빠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빠피용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영화의 주제가 메인 주제가 자유이니까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는 그런 자유를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뜻은 나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곰무입니다. 곰무 뜻은 고무 지우개인데요.
우리가 쓰는 고무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프랑스어 곰랑 네덜란드어 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많은 단어들이 프랑스어 혹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왔다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 표현들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겐 새로운 내용이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프랑스어 표현들에 이어 다른 언어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JY 월드립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어로는 merci.